쓸모아. 이 전쟁이 끝난 뒤 일본어는 지옥에서나 쓰는 언어가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해군의 제독이었던 월렴 홀씨가 한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자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에서 자칫하면 일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쉽게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계획이 준비되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추축국가,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소련 등 연합군이 맞서 싸운 전쟁입니다. 독일군의 폴란드 기습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와 상위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두 국가는 독일에 맞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들과 자치령들, 영국을 본국으로 생각하고 있던 영연방 국가들이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유럽 전역을 장악한 독일은 영국 또한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의 공중전에서 이기지 못하고 영국 상륙작전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소련을 치고 들어가면서 강력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당시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이 참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은 1944년 아이젠하워 장군을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여기서 성공한 연합군은 계속 진군하여 파리를 수복해 프랑스를 되찾았습니다. 이 기세로 연합군은 독일 본토로 들어갔고 결국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1945년 5월, 이탈리아는 1943년 9월에 연합군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거의 모든 군인들과 국민, 그리고 식민지 징집병까지 강제 동원하여 정말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도쿄가 쑥대밭이 되고 완벽하게 폐색이 짙었음에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군의 끈질긴 저항과 가미가제 같은 광기 어린 공격으로 인해 미국은 최대 50만 명이 희생당하며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노한 미국은 일본을 단숨에 쓸어버리겠다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작전명은 몰락이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일본이라는 땅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몰락은 말 그대로 전일본의 완벽한 말살을 뜻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일본군의 모든 전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잔존한 모든 일본 해군 함정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작전명 몰락은 올림픽 작전과 코로네 작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시행될 작전은 올림픽 작전이었습니다. 1945년 11월 1일 일본 규슈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친 후 코로네 작전을 위해 전초기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초기지를 세우는데 항공모함 42척과 전함 24척, 순양함 40척, 구축함 400척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슈로 상륙하게 될 인원은 보병 25만 명과 해병대 9만 명이었습니다. 올림픽 작전이 예정대로 되면 미국은 1945년 말부터 다음 해까지 코로네 작전을 실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네 작전에는 75척의 항공모함, 구축함 380척, 호위함 400척이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72만 명의 보병까지 더해져 도쿄에 상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륙 후에 미국이 시행할 계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륙지를 제외한 10개 주요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농지에 약품을 살포해 생산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을 7,500대의 폭격기로 초토화시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작전이 실행되었다면 당시 8천만 명의 일본인 중 5천만 명의 일본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생명을 잃은 사람이 5천만 명이었는데 이 숫자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미국은 마치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만큼 일본의 책임을 물을 참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일본 땅은 기어와 잔여 독가스, 엄청난 방사능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들은 이 작전 이후 일본 땅을 분할 통치할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과 소련이 4등분으로 나눠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본토 상륙작전에 대비해 겨뤄작전이라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1945년 3월 규슈에 전투사령부를 두고 만주국과 조선 등에서 약 90만 명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으나 대부분 신병에다 30만 명은 소총조차 없었습니다.
전투기 등 각종 항공기는 1만 대 가량 보유했으나 조종사가 모자랐고 항공모함 6척과 전함 1척, 순양함 4척과 구축함 20척, 잠수함 40척이 남았지만 개전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괴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몰락작전을 감행하려 했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구 국가끼리 전쟁에서 전사자와 포로의 비율은 통상 3대1이 되고 병력을 절반가량 잃으면 명예로운 항복으로 간주되었으나 일본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사자와 포로 비율이 120대 1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항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해전에서 패배하여 주요 전력을 모두 손실했고 일본군 최대 전략 거점이었던 필리핀마저 미군에게 넘어가고 오키나와까지 점령당했지만 항복을 외치기는커녕 본토 결전을 앞두고 일본은 1억 국민 옥새를 부르짖었습니다. 옥새란 옥이 깨지듯 아름답게 죽으며 천황을 지켜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 5분의 1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은 군인과 민간인을 막론하고 전원이 전사하되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결과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조선, 타이안의 인구를 모두 합쳐 모든 인구가 1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억 옥새는 본토 일본인들 말고도 조선인과 대만인 모두를 포함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작전은 중간에 취소되어 버립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완전히 항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말살시키는 몰락을 실행하기 전에 시험삼아 일본에 원자폭탄 2개를 터뜨렸습니다. 기존에 결상전을 외쳤던 일본의 태도로는 당연히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미사일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던 일본은 원자폭탄 또한 그동안의 폭격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놀란 건 원자폭탄이 터진 후 바로 소련의 150만 대군이 만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소련은 대독전쟁의 영웅인 말리노프스키 장군을 최고 사령관으로 하는 150만 대군을 만주의 서, 동, 북 3개 방면에서 동시에 공격해 약 1주 만에 60만 명이 넘는 관동군을 포로로 만들었고 관동군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낮은 청진 등 3곳에 육전대가 상륙했으며 개성 북방 38선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같은 집중 공격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무조건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폭 투하보다 소련의 참전이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패색이 짙어진 이후에도 항복하지 않고 전후 최소한 천황제라도 존재하기를 바라는 등 항복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시간 끌기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선전폭으로 일본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소련에게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종이호랑이 중국을 만주에서 와해시키고 괴뢰국을 세운 후 소련과의 국경지대에서 소련의 기계화 부대에 크게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 소련의 보호국이었던 외몽고와 일본군이 붙어 소련의 기계화 부대가 일본 관동군 한개 사단을 섬멸시켰습니다. 이렇게 소련의 연이어 참패를 당한 일본은 독일이 소련을 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소련과 중립조약을 맺었습니다. 1945년 5월 동맹국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도 항복의 시기와 조건을 저지라는 상황에서 소련의 선전포고는 일본 열도에 소련군이 진주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원자폭탄도 일본이 항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소련군의 참전도 일본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왜 일본의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일본의 원폭 투하를 결정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목숨 걸고 항전하는 일본의 태도도 있었지만 그동안 일본이 벌여온 만행들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하고 연합국 포로들을 잔인하고 처참하게 희생시켜 학대한 일본 놈들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 제국의 쇼와 천황 시로히토는 무조건 항복을 알리는 대동아 전쟁 종결의 조서를 읽어 라디오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불과 1945년 8월 14일까지 1억 총 옥새를 외치던 일본 국민들은 천황의 항복을 듣고 8월 15일에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제1진이 일본에 온 8월 28일에 이른바 1억 총 참여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 국민 모두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잘못을 빌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전쟁을 일으킨 일왕을 필두로 책임자와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참여해야 할 정상이었지만 어이없게도 그들의 패전의 책임을 1억 명 모두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 국민들의 참여는 전쟁 자체에 대한 반성이나 침략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끼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가해 책임이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참여는 고마운 성단을 내리신 천황의 마음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대한 참여였습니다. 결국 1억 참여로는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둘러싼 소동을 비롯하여 평화헌법 재구조 개정 문제, 일본의 교과서 문제 등 일본이 마치 전쟁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듯한 태도의 원인은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74년부터 8년간 독일 총리를 지낸 헬무트 슈미트 박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으로서 역사에 대해 뉘우치고 슬퍼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세계, 특히 가까운 이웃나라 중에 친구가 없을 뿐더러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고록 중 일본의 제한된 역할이라는 제목을 단 대목에서 슈미트 전 총리는 일본의 일제시대에 특히 깊어진 이웃나라들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일본인에게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5년 50년 후에도 일본 인구 1억 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담은 1억 총활약 사회라는 구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제국주의의 1억 총옥세를 연상시켜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은 몰락작전으로 지도상에서 사라질 뻔했으나 이제는 슈미트 총리의 지적처럼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일본은 스스로 역사 속에서 몰락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